주식 박사와 함께하는 주식 힐링 캠프. 안녕하세요. 닥터스탁 시즌2 진행의 김도원입니다. 자,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참 어려웠던 장이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급락의 충격이 오늘 아시아 증시에도 고스란히 전해지면서 일본 니케이 지수가 2% 이상, 중국 상하이 지수가 1% 이상의 낙폭을 기록했는데요. 자, 오늘도 시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민과 궁금증들 많으실 텐데 저희 닥터스탁이 명쾌한 해답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자, 닥터스탁 시즌2 매일 오후 4시 생방송으로 진행이 되고요. 또 이데일리 TV 유튜브에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는 실시간으로 방송 참여도 가능하니까 함께 시장 이야기나 종목 이야기 나누러 오시고요. 또 생방송 중에는 물론이고 방송이 끝난 후에도 노란톡에서 알짜 주식 정보들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도움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럼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지 참여 방법부터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이진호 주식닥터의 노란톡방에서는 방송 시간 이외에도 장중 실시간으로 다양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시황 분석부터 종목별 대응 전략까지 많은 정보들 제공해드리고 있는데요. 두 가지 방법으로 입장 가능합니다. 첫 번째 방법은 QR코드를 통해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스캔이 가능한 카메라 앱을 실행시킨 뒤 TV 화면에 보이시는 QR코드 찍어주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십니다. 두 번째는 100원의 문자 샵 3772번으로 참여하는 방법인데요. 스마트폰에 문자번호 샵 3772번 입력하신 뒤 이진호 세 글자 보내주시면 노란톡방 바로 입장할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띄어쓰기나 오타 없이 이진호 세 글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닥터스탁 시즌2 오늘 수요일을 함께해 주실 분이죠. 선한투자클럽을 이끄는 선장,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한 발 앞선 착한 투자의 대가 이진호 주식닥터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그럼 오늘도 먼저 시장 정리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간밤 뉴욕 증시는 급락세로 마감을 지었습니다. 미국의 부채 한도 유예안을 두고 의회 갈등이 빚어지면서 연방정부의 셧다운과 디폴트 가능성, 또 파월 연준의장의 연임 여부 등을 놓고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고요. 또 인플레이션과 함께 식료물 국채 금리가 간밤에도 급등 흐름을 이어가면서 투자 심리가 얼어붙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러한 영향으로 오늘 국내 증시도 크게 밀리면서 갭 하락세로 출발을 했는데요. 다만 양지수 가 모두 장 초반에 2% 넘는 낙폭을 기록하다가 낙폭을 어느 정도는 줄이면서 마감을 지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장 초반 3030선까지 밀렸다가 3060선 부근에서 마감을 했는데요. 1.22% 하락세로 마감을 했고 오늘 원달러 환율이 장 초반 1188원까지 급등했다가 장 막판에는 어느 정도 진정이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가 쏟아지면서 특히 외국인은 6,600억 원 이상 강하게 매물을 팔아내는 모습이었고요. 개인은 저가 매수에 나서면서 오늘 1조 원 가까이 사들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낙폭을 어느 정도 줄이면서 마감을 지었는데요. 장중에는 1000선이 무너졌다가 1001선까지 올라오면서 마감을 지었고요. 오늘 개인과 외국인은 동반으로 매수하고 기관의 매도세가 역시 시장을 압박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지수가 낙폭을 어느 정도 만회하면서 종목들도 조금씩은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같이 밀리는 장에서도 2차 전지주들 여전히 저력을 보여줬는데요. 에코프로비엠이나 LNF 같은 일부 종목들은 오늘 조정을 받았지만 캠트로스나 일진머티리얼즈 그리고 포스코케미칼 같은 종목들이 오늘 강세를 이어갔고요. 또 자동차 부품주 일부 종목들도 움직였습니다. 미국의 전기차 업체인 리비안이 오는 11월 뉴욕 증시에 상장된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이 협력사들이 부각이 됐고요. 특히 대원화성 같은 경우에는 오늘 상한가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 밖에 하락한 섹터들 굉장히 많았지만 오늘 또 반도체주들의 약세가 두드러졌는데요. 간밤 실적을 발표한 마이크론이 올 하반기 실적 가이던스를 낮췄고 또 기술주와 성장주들이 조정을 받으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오늘 3% 내외의 낙폭을 보이면서 오늘장 끝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장도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낙폭을 어느 정도는 줄이기는 했는데 일단 오늘 시장 좀 관전평에 대해서 들어볼까요? 네, 오늘 관전평을 말씀드리기 전에 이렇게 오늘 증시가 이렇게 급락이 나온 날은 사실 방송국 출간한 발걸음이 사실 무겁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분들도 많이 비슷한 마음이실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오늘 관전평으로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새벽 어제 미국장 급락장을 그대로 반영한 모습이었다. 네. 그런 모습이 그대로 연출되었다고 그렇게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차트를 보고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차트를 보시면 코스피 일봉 차트가 지금 보이실 건데요. 지금 보시면 이거 박스권 하단, 즉 8월 20일 날 급락이 나왔던 이 3,050포인트에서 이제 기술적으로 이제 싼 바닥을 확인하러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중요한 거는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지금 지수 관련해서는 3,100포인트를 올라서기 전까지는 보수적 관점으로 대응을 하시라고 이렇게 공장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추세선을 이렇게 그어놨는데요. 지금 하락 추세의 모습이 안연하게 보이고 있는데 네. 지금 다행인 건 그래도 오늘 또 3,050포인트 이로는 또 안착을 결국 하고 마감했다는 데 의미를 좀 부여해 주고 싶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 이 시간에 좀 정확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지금 시장의 우려는 이제 미국 채금리의 상승, 그래서 장중에 오늘 1.5% 10년물 금리가 네. 1.5% 좀 상향하고 있었고, 또 부채 한도 협상 우려, 해서 미 정부의 디볼트 가능성, 그리고 중국의 최근 전력난에 대한 그 공급망 우려가 좀 시장의 어떤 노이즈 리스크를 지금 대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불안 요소가 사실 좀 많이 비춰지는 것도 사실인데요. 네. 그런데 저는 이제 시청자분들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냐면, 우리는 이제 10월 실적 시즌에 준비하자. 그래서 저는 10월 실적 시즌에 우리 증시를 좀 기대하고 있다라고 몇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10월에는 또 참고로 영중 변동성이 가장 큰 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3분기를 마감하는 동시에 우리가 10월 이제 실적 발표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그 한국 기업들 대부분 실적 전망치가 좋습니다. 네. 네, 그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4분기 접어드는 시기에 있어서 저희가 이제 대외적인 시장 불안 요소들도 지금 시장에서 많이 좀 우려를 표하고 있는 것도 사실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만 좀 정리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요. 일단은 미국 쪽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그 미 부채 한도 협상에 대한 우려가 좀 시간이 좀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미 부채 한도 협상은 결국엔 정치적으로 해결이 될 것으로 보이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상 셧다운 가능성은 없다. 나아가 디볼트 가능성도 거의 없다라고 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 그 부채 협상 관련해서 제가 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2022년 임시 예산안 내용을 좀 살펴봤는데, 별도로 승인하는 안에 대해서는 미국의 민주당과 공화당이 모두 납득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그래서 지금 전체적 역학관계로 여야가 지금 밀당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그래서 옐런 재무장관이 또 우리 새벽에 10월 18일을 넘기면 미 정부 디볼트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는데, 그래서 좀 또 찬물을 미 증시에 또 우려를 키워서 어제 좀 미 증시에 좀 급락이 나왔던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을 또 살펴보면 10월 18일 이전에 부채 한도 부분은 저는 결국 미국 정치적 합의로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의견을 개진해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테이퍼링 관련해서 사실 이번 영주 FOMC 내용을 또 살펴보면 1월에 테이퍼링을 시작해서 내년 중반기에 결국 끝낸다는 내용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러면 이제 8개월에서 10개월 정도 테이퍼링을 이제 끝낸다는 겁니다, 미국에서. 그래서 이제 미 금리 인상까지 남은 시간이 좀 머지 않았다는 부분은 시장에서 이제 좀 약간 악재, 아니죠, 약간의 부담은 있어 보일 수 있으나, 근데 미 금리 인상까지 남은 시간이 머지 않았다는 점이 맞는데, 중요한 건 생각의 전환이 우리 시청자분한테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가, 일정 시간이 지나면 이거 미국 테이퍼링 관련해서는 미국 경기 자신감, 미국 경기 회복에 대한 자신감을 표현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보겠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일정 시간이 지나면 이런 시장의 우려도 다 해소가 될 것으로 보인다는 관점에서 코스피 이제 이중 바닥 찍으러 지금 3,000포인트 오늘 찍고 이제 3,060포인트까지 오늘 안착을 해주는 모습인데, 급락이 나올 때마다 저점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해보시는 게 유효하다라는 말씀을 의견을 개진해드리면서,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미국 시장의 미묘한 변화가 제가 좀 포착을 한 부분이 있는데, 또 이 부분 시청자분들께 이 시간에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지금 차트를 또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해외 증시 차트에서 나스닥 같은 기술주 중심보다 지금 다우 중심, 또 경기 민감주 또는 금리 상승 수혜주로 자금이 이동되고 있는 모습이 좀 포착이 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네.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차트에서 미국 애플 차트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애플 차트를 보시면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차트를 보실 때는 연두색 두 개의 라인에 주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캔들 H가 연두색 라인 아래에 있으면 추세가 깨졌다고 보셔도 되는데요. 지금 애플 같은 경우는 좀 추세가 깨진 모습이 좀 포착이 되고 있고, 또 페이스북 차트도 보겠습니다.
지금 페이스북 차트, 일봉 차트를 보고 계시는데요. 역시 연두색선 아래에 위치하면서 삼방 추세가 깨진 흐름을 포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스닥 기술 쪽에서 이렇게 지금 자금이 빠져나와 금리 인상 수위주로 좀 이동한 것으로 제가 좀 유추해 볼 수 있는 게 금융주 차트를 보겠습니다. 미국 금융주에서 대표되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 차트를 보겠습니다. 보시면 상대적으로 강하네요. 네, 상한선을 깨고 추세가 어제 하락장에도 상대적으로 좀 견고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네. 또 하나 JP 모건 체이스 역시 미국 금융 대표주입니다. 보시면 연두색 악세 추이 올라타면서 역시 강한 우상향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도 말씀드리겠고, 이제 마지막으로 또 시저스 엔터테인먼트 회사가 있는데요. 참고로 시저스는 미국 카지노 호텔을 대표하는 기업입니다. 네. 지금 보시면 역시 연두색선 라인을 깨고 지금 어제 급락장에서도 비교적 선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을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카지노, 호텔 같은 회사들도 이제 미국 금리 상승 수혜주가 될 것으로 미국 시장에서 지금 보고 있다는 점을 착안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런 선상에서 연장선상에서 앞으로 우리 시장도 이제 강심 업종으로 금융, 보험, 카지노, 호텔 또한 경기 민감주 등으로 시장의 매기가 더 쏠릴 수 있겠다. 그래서 이런 업종으로 강심 종목으로 우리 시청자분께서 편입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제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네, 일단 최근에 미국의 정치적 갈등이 시장의 리스크가 되고 있습니다. 부채 한도 유예안을 두고서 의외의 리스크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사실상 정치적 합의가 이루어질 것 같다라고 자신 있게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셧다운이나 디폴트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이다라고 전망을 해주셨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오늘 3,050선이 지켜준 모습은 다소 긍정적으로 해석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만 3,100선이 회복되기 전까지는 다소 보수적인 관점이 필요하다는 부분 참고해 보시고요. 10월 달 3분기 실적실을 준비하면서 급락대마다 저점 매수 유효하다라는 의견과 함께 경기 민감주 그리고 리오프닝 관련주들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는 의견까지 함께 전략 세우실 때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시장에 대한 관전평을 들어봤고요. 이어서 또 이진우 주식닥터의 관심 종목들을 또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힘들었던 장에서도 단기적으로 강한 시세를 보였던 종목들이 또 많았다고 하는데 수익률 리뷰를 또 확인해 볼까요? 네, 그래서 저희가 지난주 추석 연휴를 좀 보내고 네. 최근 일주일 사이 노란톡에서 제가 추천 종목을 수익이 됐던 종목은 이제 세 종목인데요. 이제 빠른 순환배 장세에 맞게 단기 수익에 좀 초점을 맞췄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먼저 이제 종목을 말씀드리면 이제 추천 종목으로 나갔던 한홍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화면 보시면 이제 차트가 보이실 건데요. 네. 그 한홍화성 같은 경우는 이제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입니다. 그래서 화면 보시면 차트에 또 두 개의 이평선 돌파를 해주는 시점과 동시에 거래량 급증이 나온 점이 포착이 돼서 지금 매수 신호가 나왔던 종목이라 말씀드리겠고요. 그래서 18,500원까지 단기 시세 분출이 나와서 수익 청산했던 종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SKC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SKC는 이제 2차 전지 음극재와 양극재 소재 회사죠. 그래서 최근 SK 실적과 관련해서 최근 긍정적인 뉴스들이 많이 나왔었는데요. 화면 보시면 역시 차트에서 121선 이렇게 지지를 받고 역시 연두색 두 개의 라인이 되겠죠. 지지를 받고 박스권을 돌파한 구간에서 매수 진입을 해서 이번 주 월요일 날 이 종목은 수익 실현을 한 종목이었습니다. 그런데 SKC 같은 경우는 참고로 앞으로도 실적 모멘텀을 바탕으로 주가 상승 동력이 높은 종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제가 오늘 출근길 또 봤더니 오늘 같은 장에서도 네. 강한 상승세의 모습을 보여줬던 종목에 좀 착안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A스토리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드라마 콘텐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드라마 콘텐츠 제작 회사인데요. 최근 또 엔터주 흐름이 좋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종목은 이제 또 화면 보시면 특징이 241선 지지 그리고 120선 돌파 시점에 매수 진입을 해서 역시 이틀 전 월요일 날 단기 차익 실현했던 종목이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 노란톡 들어오시면 제가 순환배 장세에 맞는 단기 종목 추천을 매일같이 적극적으로 해드리고 있다는 점 착안하셔서 많은 분들이 또 입장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빠른 순환매 장세 속에서 단기적인 시세를 낸 세 가지 종목에 대한 리뷰를 들어봤습니다. 화학주 한농화성, 그리고 배터리 소재주 SKC, 콘텐츠주인 A스토리 세 종목에 대한 리뷰를 확인해 봤는데, 자, 이렇게 이진호 주식닥터의 노란톡 종목, 그리고 수익률 노하우가 궁금하신 분들은 노란톡방 바로 입장해 주시면 도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두 가지 참여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 방법은 QR코드를 통해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스마트폰에 QR코드 스캔이 가능한 카메라 앱을 실행시킨 뒤 여기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찍어주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시고요. 두 번째 방법은 이 QR코드 활용이 어려우신 분들 100원의 문자 샵 3772번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에 문자번호 샵 3772번 입력하신 뒤 이진호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이 노란톡방 바로 입장할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띄어쓰기나 오타 없이 이진호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오늘 특징 섹터와 업종에 대한 점검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시장 전반적인 흐름을 좀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미국과 중국에서 시장에 부담을 주는 이슈들이 최근에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계속 언급을 했던 것처럼 미국 10년물 국채금리의 급등세가 나오고 있고요. 중국에서는 오늘 헝다그룹이 또 달러 채권 이자 상환일인데 여기에 대해서도 또 계속해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중국의 전력난, 이런 에너지 부족 사태도 경제 전반적으로 좀 악재가 되고 있는 모습인데 이렇게 여러 가지 좀 리스크들이 있는데 현재 시점에서 주가에 좀 추가 하락을 예상해 봐야 될까요? 아니면 반등 시점을 좀 전망해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래서 앵커님 말씀 지수에 대한 대응 전략 먼저 말씀드려보면 네.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코스피 3,000포인트에선 강한 지지를 받을 것으로 저는 예상하고 있다는 점 먼저 말씀드려보겠고요. 네. 그래서 이제 3,000포인트, 3,050포인트에서는 분할 매수도 적극적으로 좀 한국 주식 좀 담아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는 이유가 외국인이 한국 주식 지금 팔고 있는 게 아닙니다. 9월 달 들어서면 네. 외국인 순매수세가 좀 유입이 되고 있고요. 그 금액이 약 대략 1조 한 4천억 정도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 부분에 한번 기회를 하시고요. 두 번째로는 전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10월 한국 기업들 대부분 실적이 좋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여러분들 관점을 맞추시면 좋으시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중국 관련해서는 제가 좀 준비를 좀 했습니다. 제가 주변에 하도 이제 이 네. 리스크 8월부터 지금 뭐 증시에 뭐 호재는 하나도 없고 네. 악재 관련 노이즈 현상이 계속 반복됐다 보니까 우리 주식 투자하는 시청자분들 상당히 걱정이 많으실 것 같다는 생각에 제가 또 이거 중점적으로 중국 관련해서 살펴드려 보면 자 중국발 리스크는 사실 헝다그룹 관련해서 첫 번째가 있고요. 두 번째는 지금 전력난 관련해서 우려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네. 헝다그룹 관련해서 먼저 말씀드리면 오늘 장중에 또 유동성을 당연히 확보했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네. 이 부분은 제가 예상했던 부분이고요. 왜 그러냐면 헝다그룹 채무 파산 우려가 관련해서 언급을 다시 한번 드려보면 그렇게 걱정할 사람은 아니다라고 제가 조심스럽게 의견을 우리 시청자분께 개진해드리는 이유는 시중에 헝다그룹 파산 위기다. 하필이면 또 우리가 좋은 면제를 보내고 이런 뉴스들이 이렇게 막 계속 등장했어요. 네. 그래서 근데 현 시점에서 이제 우리가 중국 정부의 대응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좀 있는데요. 중국 인민은행이 지금 돈을 지금 유동성을 풀고 있거든요. 그래서 헝다 이슈를 지금 대응 중에 있는데 이 말은 즉 중국 중앙은행, 인민은행이 중국 내 금융기관의 돈을 최근에 약 100조 원 정도 많은 돈을 최근에 풀었는데 여기서 우리 시청자분들께 말씀드린 포인트는 중국이 헝다그룹에는 돈을 안 쓰고 금융기관에 돈을 쓴다는 것은 네. 사실상 중국 정부는 헝다 살리기에 관심이 없다. 오히려 부동산을 때려잡고 하고 싶어하는 시진핑 정부 입장에서는 오히려 기회라고 보지 않나. 그래서 결국 헝다 지분을 흡수해서 국연화하는 수순으로 간다라고 해석을 해야 된다라고 제 기준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다는 의견을 개진해 드리는데요. 네. 즉 이런 거죠. 헝다가 붕괴되면 다른 금융기관 타격이 있으면 안 된다. 안 되니까 금융기관에게 우리 정부가 돈을 줄 테니까 금융기관 너네는 현금 비축하고 버텨라.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전이가 될 것 같은데 그래서 헝다그룹 관련해서는 중국 정부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 대비하고 있으니까요. 네. 더 이상 hun다 이슈는 크게 우려할 만한 수준의 악재는 아니다. 그렇게 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요. 물론 약간의 제한적인 영향이 있겠다.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 싶고 네. 오히려 저는 파산을 확정짓는 것이 시장 불확실성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최근 며칠 새 또 중국 전력난 문제가 시장에 좀 많이 좀 대두가 되고 있는데요. 사실 이게 중국 내 석탄 부족 현상이죠. 근데 이제 석탄 부족 현상이 이제 전력난으로 확대되면서 중국 내 이제 생산 시설이 셧다운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부분도 좀 근본적으로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게
원인은 석탄 부족 형상도 맞지만 더 근본적인 원인은 중국 정부가 탄소 배출 목표를 맞추기 위해서 석탄을 비롯해서 화석연료 발전을 규제하고 나선 것이 보다 더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보셔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하필이면 지금 중국 때문에 정신은 다 파란불인데 시진핑 주석은 내년 2월 동계올림픽 앞두고 파란 하늘을 주창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뭐냐면 네. 국제사회 이제 초탄소 경제를 추진하는 것을 중국 스스로 보여주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고 제가 해석을 하고요. 네. 그럼 중국 전력난 문제는 그럼 한편으로 우리가 생각을 좀 전환을 해보면 탄소 배출 문제를 달성하기 위해 올해 중국 정부가 GDP 남은 기간 성장이 느려지는 것을 정부 당국에서 분명히 알고 계실 거거든요. 네. 그럼 감당하고 진행되는 사항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는 감당하고 지금 이런 전력난 수모는 충분히 또 대비를 하고 있다. 네, 이렇게 보셔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감당하고 진행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대외적으로 또 국내 증시의 리스크로 좀 지금 장기한 단기 악재는 맞지만 이게 실질적으로 전력난이 어느 정도 심각하고 또 어떤 구체적으로 피해가 된지는 우리가 좀 더 예의주시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저는 조심스럽게 어느 정도 시간이 일정 부분 지나면 이 부분도 중국 당국이 알아서 자연스럽게 해결할 것으로 보고 있기에 글로벌 금융시대 전반적으로 흔드는 악재는 아니다라고 의견을 개진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 헝다그룹도 그렇고 전력난도 그렇고 중국 정부가 어느 정도 예상이 가능하고 관리가 가능한 수준 내에서 상황이 진행되고 있다. 좀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큰 리스크가 되지는 않을 거라는 조금은 좀 안도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러한 해석을 해주셨고요.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3,000선 강한 지지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3,000선에서 3,050선 사이에서는 저가 매수가 유효하다라는 의견까지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는 좀 업종별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 자동차주들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최근에 정말 몇 달간 초강세를 보였던 전기차나 수소차, 2차전지 이쪽 관련주들이 최근엔 또 조정을 좀 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섹터에 비해서는 훨씬 또 잘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 오늘도 소재주들 선방했던 종목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 친환경 자동차주들을 앞으로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좀 눌림목에서 매수를 하는 전략 괜찮을까요? 네, 정확하게 우리 앵커님 보셨는데요. 네, 사실 이제 전기차, 수소차, 2차 전지 관련주는 상대적으로 지금 하락장에서 강세를 보이는 건 결국 외국인 수급입니다. 수급이 이쪽 분야에 지금 몰려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 점을 일단 시청자분들께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저는 전기차와 수소차가 있으면 수소차에 좀 더 중점을 두고 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는데요. 이유는 수소차는 이제 단기 테마라기보다 미래 지속적인 테마로 자리를 잡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근데 이제 제가 수소차 관련주도 좀 살펴봤거든요. 근데 이제 이 시간에 우리 시청자분들께 좋아 보이는 종목을 네. 좀 몇 종목 말씀을 드려보면 코올은 플라스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지금 차트 한번 보실게요. 그래서 차트 한번 보시면 이제 최근에 좀 많이 올리긴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네. 상대적으로 이 종목을 지금 들어가라고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기엔 부담스럽고요. 네. 이 종목은 추격 관찰을 하시되 코올은 플라스틱 사실 기억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추격 관찰을 하시되 이 종목은 5일선 눌림 시 분할 배수 접근이 유효해 보이겠다는 의견을 개진해드리고요. 네. 그리고 이제 수소차 관련주도 최근에 좀 조정을 받은 종목 위주로 좀 말씀을 드려보면 효성 첨단 소재가 있습니다. 이 종목도 역시 차트를 보시면 네. 지금 일부 지금 요즘 지수의 여파로 역시 약간 눌림이 나오고 있는 이치로 지금 보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효성 첨단 소재 같은 종목은 현 구간에서 분할 배수 접근해도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겠고요. 그리고 주봉 차트를 보면 올라갈 수 있는 이어지는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도. 그래서 그 효성 첨단 소재는 참고로 실제 수익성이 앞으로 계속 지속적인 예상이 되고 있는 종목이기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특히 이 회사 탐소 손유 같은 경우는 2024년까지 약 1만 톤 규모로 설비도 확장을 최근에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화학 업종 중에서도 앞으로 대표되는 기업으로 보고 있다는 점을 한번 말씀드려보고요. 그리고 가격 메리트가 가장 뛰어난 종목으로는 네. 지금 두산 퓨어셀 종목을 또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면 상대적으로 이 종목은 많이 오르지 못했어요. 그래서 가격적 메리트가 일단 뛰어나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겠고요. 보시면 역시 241선 돌파 후에 연이력 120선 돌파 후 지금 역시 120선 위치에서 지지받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데 두산 퓨어셀 같은 경우는 주봉상 올라갈 수 있는 여지는 훨씬 더 농후해 보인다. 네, 그래서 두산 퓨어셀 정도가 가격적 메리트는 좀 크다 보니까 지금 관점에서 접근 매수 공장은 두산 퓨어셀 종목으로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께 좀 추천 의견 한번 드려보고요. 그리고 이제 2차 전지주 관련해서 사실 많은 종목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러 종목 이 시간에 다 말씀드리긴 뭐하고
제재한 주격이 한 종목만 특정해서 좀 말씀드려 본다면 네. 에코프로비엠이 있습니다. 또 많이 에코프로비엠 올랐죠. 또 네. 일봉 차트를 보시면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시청자분들 이 종목 다 아실 거세요. 왜냐하면 배터리 양극재 회사인데요. 차트를 보면 최근 48만 원까지 찍고 또 역시 지수의 조정 영향으로 약간의 지금 가격 조정을 받고 있는데 전체적인 2차 종목들은 에코프로비엠의 21선 지지 여부를 눈여겨보시고 흐름 체크해 보시면 좋겠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와 비슷한 관점으로 에코프로비엠 동종목 같은 경우도 21선까지 조정 시 좀 매수 관점이 유용하다는 의견을 좀 개진해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전기차보다는 수소차 쪽이 조금 더 관심을 가져보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의견과 함께 개별주들 점검을 해주셨는데 지금 매수가 가능한 종목으로는 효성 첨단 소재와 두산 퓨어셀 언급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코오롱 플라스틱과 에코프로빈 같은 경우에는 눌림목을 공략해보는 게 좋겠다라는 점검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또 가스 에너지 관련주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가와 천연가스가 최근에 급등 흐름을 이어가면서 관련주들도 굉장히 많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당분간은 또 원자재 가격이 계속 오르면서 앞으로 좀 이런 추세가 이어질 것 같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 이 원자재 관련주들은 투자 전략을 좀 어떻게 세워보는 게 좋을까요? 네, 제가 지금 글로벌 시장도 매일같이 좀 체크하고 있는 시장인데요. 네. 이제 유가는 최근 상승 지속하다가 어제 하루 역시 미국 증시 하락 여파로 조정을 보였던 모습이었는데요. 네. 천연가스는 최근 유가보다 더 기하학적 무서울 정도로 어떻게 보면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시청자분들 이 점에 관점을 두시고 그래서 천연가스는 일부 가격이 좀 조정은 나올 것으로 보지만 앞으로 또 추가적인 상승 동력 높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국제 유가 같은 경우는 현재 74불인데 80불까지는 무난하게 갈 것으로 보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이제 원자재 관련 주로 투자 전략을 이제 말씀드려 보면 네. 역시 중국 전력난에 따른 좀 수혜주를 볼 필요가 있는데요. 또 이제 유럽도 천연가스 공급 부족 사태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게 지금 현재 실정인데 지금 보시면 천연가스 원유 가격 상승에 따른 수혜주와 제가 한 종목씩 특정해서 이 시간에 말씀을 드리면 천연가스 관련주로는 제가 한국가스공사가 좋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네. 지금 한국가스공사 차트를 지금 보시면 역시 일본 차트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역시 120선, 241선을 지금 9월 6일 날 돌파해주고 최근에 시세 분출이 역시 천연가스가 상승에 따라서 지금 가격 시세가 분출이 나고 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추가적인 상승 동우는 역시 역력하다. 상승 동우 크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유가 급등에 따른 수혜주로는 가장 좋아 보이는 종목이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S-오일이 좀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S-오일 역시 차트를 현재 보시면 역시 또 똑같은 특징들이 있어요. 우리 시청자분들이 어떤 기술적인 부분을 좀 보시는 분들께서는 제가 지금 보는 차트가 그냥 차트가 아니고 어디 부분에서 지지를 받고 올라섰는지를 좀 체크를 해보시면 네. 결국에 241선 지수와 120선 돌파할 때 시세 분출이 낮다는 공통적인 특징을 발견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점에 착안하셔서 여러분들이 매매 포인트를 잡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마지막 S-오일은 1호는 매물대가 존재하지 않고 있다는 점. 그래서 월봉상으로도 추가적인 시세 분출 농후하다는 점까지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네, 이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에는 수소 사업에 대한 모멘텀도 최근에 좀 주목을 받고 있는데 천연가스 관련주 탑픽으로 제시를 해주셨고요. 유가 상승 수혜주 S-오일에 대한 설명도 함께 짚어봤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특징 업종에 대한 의견과 처방전 모두 확인을 해봤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나 유망 종목 그리고 투자 전략 같은 부분은 노란톡방에서 더 자세하게 설명드린다고 하는데요. 이진호 주식닥터의 노란톡방 입장 가능한 두 가지 방법 다시 한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이진호 주식닥터의 노란톡방에서는 시황 분석부터 업종 점검, 종목별 대응 전략까지 여러 가지 유용한 정보들을 실시간으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 참여 방법은 QR코드를 통해 들어가실 수 있는데요.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스캔이 가능한 카메라 앱을 실행시킨 뒤 TV 화면에 보이시는 QR코드 찍어주시면 바로 입장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100원의 문자 샵 3772번으로 참여하는 방법인데요. 스마트폰에 문자 번호 샵 3772번 입력하신 뒤 이진호 세 글자 보내주시면 노란톡방 바로 입장할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띄어쓰기나 오타 없이 이진호 세 글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어서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이끌 이진호 주식닥터의 원포인트 주식 레슨 시간입니다. 오늘 강의에 나온 내용은 노란톡방에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실 수 있다고 하니까요. 더 자세하게 공부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원포인트 주식 레슨 지금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원포인트 레슨 주제는 이제 매물대를 활용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 주식 투자를 처음 입문하신 분이나 지금 주식 투자를 어느 정도 매매를 좀 하실 줄 알고 유연하게 시장 대응하시는 투자자분들도 어떤 가치 투자를 하든 단기 투자를 하든 어떤 투자를 하시든 기술적으로 차트는 보시고 매매를 하셔야 된다는 점을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제 차트를 보실 때 이왕이면 캔들 차트와 더불어서 여러분들 매물대 차트를 함께 보시면 훨씬 더 투자에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해 드리면서 한번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자, 매물대 차트를 알아보기 전에 일단 매물대의 의미를 먼저 우리가 알아보자면요. 매물이란 말 그대로 사고 팔기의 물량이 나오는 자체를 우리는 매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자 더 붙여서 매물대라고 하는 것은 네, 이렇게 사고 팔려는 사람들의 욕구가 많이 발현되는 구간을 우리는 매물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즉 매물대는 우리 투자자들의 주식 투자하는 어떤 특정 종목을 투자하는 주식 투자자분들의 투자 심리가 많이 묻어나는 구간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일단 사전적 의미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지금 보시면 저는 이번 시간에 이제 최대 매물대를 중점으로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좀 안내를 해드릴 건데요. 최대 매물대는 지금 이렇게 보시면 이 박스권으로 제가 미리 좀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최대 매물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매물대 차트를 설정을 했을 때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꼭 이 점을 기억해 주셔야 되는 게 매물대 차트에서 가장 비중이 큰 매물대를 우리는 차트에서 표시를 해놓을 때 가로막대로 이렇게 가장 길게 표시를 해놓습니다. 그래서 최대 매물대는 설정을 해놨을 때 매물대의 위치가 가장 길게 표시가 되는 구간을 우리는 최대 매물대라고 한다는 점을 인지하시고 제가 앞으로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차트상으로 보이는 종목은 아프리카 TV라는 종목인데요. 아프리카 TV 종목의 특징을 보시면 이렇게 최대 매물 구간을 약 2019년부터 2021년 2년 동안에 이 지겨운 박스권 안에서 움직이다 올해 초중순견에 지금 보시면 이 매물대 구간을 돌파한 시점이 이 부분이 되겠죠. 네, 이 부분이 강하게 매수 포인트, 즉 매수 타이밍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최대 매물대를 돌파하는 구간에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매수 타이밍을 잡으시면 보통 이렇게 시세가 분출이 된다는 점을 착안하셔서 앞으로 제 설명을 연계상상으로 들으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매물대의 역할이 있습니다. 매물대의 역할은 두 가지 역할로 그냥 쉽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요. 지지와 저항의 역할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어떤 특정 종목을 진입을 하기 전에 해당 종목의 상승 파동이 어디까지 가능하고 또 하락 파동이 어디까지 가능할지 대략 유추해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최대 매물대 돌파 여부를 두고 돌파를 했으면 추가적으로 시세 분출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내가 진입한 종목이 최대 매물대를 돌파하지 못하고 이에 위치하고 있으면 매물대가 추가적인 상승 파동은 거기까지 최대 매물대 근처까지만 가능하다는 점에 착안하셔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다음으로 이런 기준으로 제가 실제 우리 방송에서 추천 종목이 나갔고 또 저희 노란톡방에서 히든 종목으로 나갔던 종목을 실제 이렇게 공개를 매물대 차트를 이용한 매매법을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 오리온이라는 종목이죠. 또 보시면 오리온 종목이 있는데 역시 최대 매물대 구간은 우리가 매물대 차트 설정을 하면 가장 이렇게 길게 표시되는 구간이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들 분들의 이해를 굽기 위해서 제가 미리 이렇게 오렌지색으로 가로선으로 돌파 구간을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돌파 구간을 눈여겨보시면 오리온은 역시 최대 매물대 구간을 돌파 후에 13만 원까지 시세 분출이 일어나고 현재 다시 지지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 또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게요. 최대 매물대를 돌파하면 그 다음에는 강한 지지 작용을 하게 된다는 점을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종목으로는 대한항공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제가 방송 리오프닝 관련주 때 적극 추천 종목으로 방송에서 우리 시청자분들께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자, 차트를 지금 보시면 역시 최대 매물대 구간 돌파하고 주가의 흐름이 어떠는지 체크를 해보시면 이 부분이죠. 이 오렌지선 라인을 돌파 후에 현재 시세 분출이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 우리 시청자분들 활용하시면 정말 유용하시기 때문에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분명 도움이 되실 거라는 말씀을 강하게 드려보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또 보시면 TA항공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역시 저가 리오프닝 관련해서 이제 TA항공은 이제 저가 항공주에 속하는 종목인데요. 보시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최대 매물대 구간에서 공방을 벌이고 있는 점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이 정도에서 매수 진입을 했으면 저희 같은 경우에 이 정도 최대 매물대 구간이 이렇게 확인이 되면 이 구간에서 절반 돈도 차익 실현을 하는 게 투자에 유용한 포인트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그 나머지 절반 물량은 보유해서 분출이 최대 매물대를 돌파하면 홀딩에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이고요. 이 부분에서 최근 일주 동안 또 흐름을 지켜보셨다 돌파가 안 되면 차익 실현을 해야 되는 종목이다. 그래서 이런 관점으로 접근하시라는 점을 말씀을 좀 드려보겠고요. 자, 또 이제 SKC라는 종목입니다. 요즘 제가 SKC 정말 많이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많이 보도가 되고 있는데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것은 역시 최대 매물대 구간을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이 돌파하고 나서 N자형 상승을 보여주면서 어때요? 최대 매물대 구간을 돌파하고 조정이 나와도 최대 매물대 구간 한 번 돌파를 하면 역시나 지지받고 올라서는 모습을 우리가 포착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최대 매물대 구간을 돌파를 해주면서 역시 오늘까지 시세 분출이 나온 종목입니다. 그래서 오늘 종가가 제가 봤을 때 20만 원 근처까지 다다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대 매물대 차트는 이렇게 활용하시면 분명 투자에 유용한 포인트라고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해서 제가 앞서 짧게 좀 매물대 이용 투자 방법에 대해서 정리해서 말씀을 드려보면 매물대를 이용하면 해당 종목을 진입 시에 진입가 대비 이 아래로 가격이 얼마나 열려 있는지 확인이 가능하다. 그래서 우리 매물대를 이용하는 방법은 지지 저항 돌파의 개념에서 쉽게 적용을 해보시면 되고요. 매물대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거는 최대 매물대 구간의 돌파 여부를 지금 이 순간에 우리 시청자분들 진입한 종목이 최대 매물대 구간을 돌파했는지 여부를 체크하시는 게 유용한 포인트다. 그리고 가장 현명한 투자 방법이 단기적인 투자 방법에 있어서도 가장 현명한 투자 방법이라고 저는 이제 감히 말씀을 좀 드려보겠는데요. 지금 보시면 이제 최근 제가 매물대 차트를 활용하면서 우리 시청자분들께 지금 관점에서 매물대 차트를 활용할 수 있는 유익한 종목이 어떤 종목이 있겠느냐. 근데 지금 오늘 제가 한 3종목 정도 들고 와봤는데요. 먼저 지금 화면 보시면 삼성전자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종목을 보시면 최대 매물대 구간은 역시 오렌지색으로 표시한 이 구간에 있는데요. 꼭 해당하는 종목이 최대 매물대 돌파 여부가 꼭 돌파를 해야지만 진입하는 게 아니고 삼성전자 같은 종목은 지금 보시면 75만 원대에서 강한 하방 경직성을 보이고 지금 매수 진입을 해서 1차 목표가를 최대 매물대 구간 8만 1,000원으로 설정하시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활용하셔도 충분히 유용한 투자법이 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삼성전자 지금 보시면 역시 최근 외국인 매수세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착안하셔야지고요. 매수 관점에 접근하셔서 1차 목표가 8만 8,000원 정도에 청산을 하시면 제가 봤을 때 10월 달에 충분히 청산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 다음 종목으로는 한국토지신탁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이 종목 특징은 여러분들 보시면 또 확연하게 느껴질 수 있는 게 최대 매물대 구간 돌파하고 주가 흐름을 지금 보시면 역시 시세 분출이 나오고 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 매물대 구간 약 2,300원 구간 돌파 후에 지금 2,660원까지 장중 고점을 기록했던 종목인데 이 종목의 특징은 또 보면 다음 추가적인 매물대가 거의 없습니다. 추가적인 주가 상승 능력은 농후하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게 최대 매물대를 돌파하고 나서
남은 매물대 이치를 보시면 거의 매물대가 없다는 점을 또 착안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려보고요. 네, 다음으로는 KH바텍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KH바텍은 저희가 역시 방송 중에 추천이 나갔던 종목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역시 최대 매물대 구간을 최근에 이 구간을 돌파하고 시세 분출이 어떻게 나왔죠? 급격하게 올라왔죠.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다시 한번 누누이 강조해드리지만 해당 종목 어떤 종목을 진입했을 때 최대 매물대 돌파한 구간을 보시고 진입하셔두면 이 시장에서 빠른 순환매 장세에서 어느 정도 단기 수익 실현은 원활하게 거둘 수 있다는 점을 꼭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고요. 그래서 이렇게 매물대 차트를 활용하시면 되는데 이제 가장 궁금하신 게 이제 매물대 차트를 혹시 이제 주식 처음 입문하신 분들은 어떻게 설정을 하느냐 여쭤보신 분들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제가 마지막에 이제 매물대 차트 설정법도 같이 좀 안내를 해드리겠는데요. 지금 보시면 증권사 HTS 기능 대부분 동일합니다. 차트에 마우스를 콤마를 대시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시면 환경 설정란이 나옵니다. 그래서 환경 설정란에서 차트 유형을 클릭하시면 지금 이와 같은 차트 유형 설정란이 나오는데요. 해당하는 설정란에 꼭 매물대 차트에 체크를 하시면 여러분들 진입하신 종목의 캔들 차트가 그대로 매물대 차트도 같이 겹치게 보이게끔 기능이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정을 하시고요. 마지막으로 매물대 표시수는 꼭 7로 설정을 하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기본은 10으로 돼 있습니다. 제가 사용을 했을 때는 7로 설정을 했을 때 심플하고 훨씬 더 유용했다는 점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서 자, 이번 시간에 제가 이제 매물대 차트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해 드렸는데요. 추가적으로 또 매물대 차트 설정법이나 이런 안내는 저희가 노란톡방 지금 들어와주시면 제가 동영상을 매일같이 교육 영상 자료로 우리 주식 투자 초보인 분들 또 주식 투자 하고 계시는 분들에 의한 교육 영상 안내를 매일같이 제공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이번 기회에 매물대 차트를 활용하는 방법을 꼭 접하시고 익히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온포인트 레슨은 여기서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매물대에 대한 강의를 들어봤습니다. 최대 매물대 돌파 여부가 중요하다는 포인트 차트 분석하실 때 참고해 보시고 투자에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오늘 강의 내용 다시 듣고 싶은 분들은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도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진우 주식닥터의 노란톡방 입장 가능한 2가지 방법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노란톡방에서는 시황과 업종, 종목에 대한 궁금증 해결부터 이렇게 투자 노하우가 가득 담긴 강의까지 여러 가지 정보들을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참여 방법은 QR코드를 활용하는 방법인데요.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스캔이 가능한 카메라 앱을 실행시킨 뒤 TV 화면에 보이시는 QR코드 찍어주시면 바로 입장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QR코드 활용이 어려우신 분들 100원의 문자 샵 3772번으로 참여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스마트폰에 문자번호 샵 3772번 입력하신 뒤 이진호 3글자 보내주시면 이 노란톡방 바로 입장할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띄어쓰기나 오타 없이 이진호 3글자 보내주시면 네,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 여부에 대한 결정은 여러분 각자의 판단으로 하셔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주식닥터의 다크호스 히든 종목을 확인해보는 시간입니다. 또 오늘 가지고 오신 히든 종목 어떤 종목인지 설명 들어볼까요? 네, 역시 오늘 또 한 종목은 공개 종목이고요. 네. 한 종목 히든 종목을 안내를 해드리겠는데요. 네. 이제 공개 종목은 PSK입니다. 네. 그래서 PSK 이 종목은 이제 3분기 어닝 서프라이즈가 좀 예상이 되는 종목이라고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말씀드리고요. 반도체 장비 제조 전문 기업입니다. 그래서 비메모리 반도체 정공정 장비주라는 점 말씀드리고 해서 이 회사는 비공정 이제 반도체 비메모리 반도체 전공정 장비주로서 좀 대표성을 띠는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겠고요. 그리고 반도체 업종 종목 중에서도 현재 이 종목은 좀 저가 매수 관점은 가장 유효해 보이는 종목이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곧 발표될 이제 3분기 실적 예상치가 영업이익이 무려 200% 상회할 것임이 지금 컨센서스가 나오고 있고요. 또 실적 모멘텀과 더불어 앞으로 지금 4분기 SK 하이닉스 북미 파운드리양 투자의 수혜를 직접적으로 입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종목이라고 말씀드리면서 지금 기술적으로 좀 차트를 보시면 우리 시청자분들도 아실 거세요. 상대적으로 저평가 받고 있는 위치에 지금 위치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주요 2표선이 지금 21선 올라타는 움직임이 좀 포착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기술적으로 매수 시그널이 나오고 있는 종목이고 그리고 한번 주봉 차트를 한번 볼게요. 주봉 차트 보면 여러분들 착안하신 게 어때요 지금? 정확히 걸리는 부분이 위치하고 있죠. 이 부분 지금 매수 관점 유효하십니다. 그래서 이 점 착안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히든 종목은 좀 힌트를 좀 아껴야 되는데 아끼실 거예요? 매일같이 네. 힌트는 한 개만 드릴게요. 네. 왜냐하면 신탁사이기 때문입니다. 신탁사. 네, 그래서 그 힌트는 신탁사인다는 점만 말씀을 드리고요. 네. 왜 이 기업을 좀 제가 아껴야 되냐면 정확한 기업명과 이제 앞으로 이 기업은 다가올 대선 관련 정책 내년에 대선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좀 크게 시세 분출을 우리가 좀 어떻게 보면 벼르고 있다 하는 종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궁금하신 분들은 이제 노란톡박 들어와 주시면은 내년 대선 관련 공약주 해서 제가 안내를 직접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공개 종목 한 종목과 또 히든 종목 한 종목에 대한 설명을 들어봤습니다. 첫 번째로 공개해 주신 종목은 반도체 장비주 PSK인데요. 또 최근에 증권사들의 긍정적인 리포트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3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예상이 된다고 하고요. 두 번째로 히든 종목은 짧게 힌트를 들어봤는데 신탁사 그리고 대선을 앞두고 좀 정책 수혜주로 부각이 될 수 있는 종목인 것 같습니다. 자, 이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궁금하신 분들 노란톡방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내일 시장 전망을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그래도 좀 아래 꼬리가 달렸는데 내일 시장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전망 관련 앞으로 지수는 약간 좀 지지부진한 움직임은 좀 어쩔 수 없다. 네네. 그래서 이제 지수보다 업종을 아까 서두에 좀 말씀드렸는데요. 네. 금리 인상 수혜주 지금 미지 증시 움직임을 봤을 때 지금 금융보험 사실 우리 한국 금융주도 지금 좋은 움직임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보험, 카지노, 호텔, 경기 민감주 중에서는 석유, 화학이 전망이 좋아 보인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겠고요. 이에 제가 봤을 때 반도체, 그래서 오늘 뭐 반도체 관련해서 또 약간의 우려하는 목소리가 좀 나오고 있는데 사실 저는 삼성전자 실적 발표 관해서만 좀 중점해서 말씀드려보면 실적 전망이 상당히 좋아요. 최근 FM 가이드에서 나온 전망치를 보면 매출이 무려 73조 원입니다. 그리고 영업이익이 한 16조 정도 되는데요. 70조 매출 돌파는 삼성전자 설립 이후 처음입니다, 시청자분들. 그래서 3분기 실적 예상치대로만 나오면 삼성전자 주가는 강한 상승 탄력 압력을 받을 것으로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점 참고로 시청자님께 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외국인 최근 삼성전자 주식 얼마나 샀냐. 이번 달 9월 달 1조 4천억 정도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하이닉스도 좀 사들이고 있습니다. 하이닉스는 약 4천원 정도 사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우리 시청자분들께 착안한다면 반도체 관련 삼성전자 하이닉스 매수 관점 유효하다라고 거듭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반도체주에 대해서 긍정적인 전망 제시해 주셨습니다. 실적 모멘텀 그리고 외국인의 수급 함께 잘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내일 시장 전략과 그리고 오늘의 히든 종목까지 다양한 이야기들을 들어봤는데 오늘 어떤 종목을 공략해 주실 건지 궁금하신 분들, 투자 포인트 궁금하신 분들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도움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 참여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QR코드를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스캔이 가능한 카메라 앱을 실행시킨 뒤 여기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찍어주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시고요. 두 번째 방법은 100원의 문자 샵 3772번으로 참여하는 방법인데요. 문자번호 샵 3772번 입력하신 뒤 이진호 세 글자 보내주시면 이 노란톡방 바로 입장할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띄어쓰기나 오타 없이 이진호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다양한 이야기들 들어봤습니다. 전문가님 수고하셨고요.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닥터스탁 시즌2 오늘도 1시간 동안 알차게 채워봤습니다. 여러분들 성공 투자에 도움 되시길 바라겠고요. 더 많은 이야기들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오후 4시 장 마감 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